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수능 국어 푸는 법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오랜 과외생에게 그간의 과외 내용을 정리해서 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들만 꽉꽉 눌러 담았으니 시간 나실 때 정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 푸는 법에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로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 영상에서는 해결 지문 예제를 다뤘었는데요. 해당 영상의 타겟층을 비교적 상위권 분들께 맞춘 까닭에 강의 내용이 보다 다양한 분들께 와닿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금 가볍게 먹고 중하위권 분들께서도 바로 도움받으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실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모순의 예제를 문학 파트에서 볼 것입니다. 복습해볼까요? 수능 국어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방식에는 모순과 무관이 있는데, 모순은 제시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무관은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모순이든 무관이든 문학 파트를 푸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전후 맥락을 부지런히 확인하는 것이지요. 시험지에 불이 날 만큼으로요. 전후 맥락만 잘 읽어도 문학 선지의 90%가 풀립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이 문학의 마스터키인 것이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모순의 예제를 문학 파트에서 살펴보되 이번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까지 같이 활용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출제자의 역할은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인데, 문학 파트 보기에서는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념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념상은 작품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개념들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철수 어머니께서는 철수의 태도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 철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나가서 빵 좀 사올래. 철수가 말했습니다. 응, 아니야. 김철수, 이 찢어 죽일 놈 당장 집에서 썩 나가. 다음 중 보기를 통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심부름을 거절한 철수에게 철수 어머니께서 보인 반응은 천사로서의 면모를 나타낸다. 1번 선지는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찢어 죽일 놈 당장 집에서 썩 나가 라는 철수 어머니의 반응은 천사보다는 악마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출제자는 1번 선지의 참고짓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보기에서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상을 준 것입니다. 이제 출제자가 문학 보기를 출제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시겠죠? 평가원 문학의 보기와 선지를 분석하다 보면 개념상을 활용하여 참고짓을 명확하게 만들어낸 문항들이 꽤나 보입니다. 개념상을 활용하여 적절하지 않게 만든 선지는 지문이나 보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테니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9번 문항입니다. 저희는 3번 선지를 풀 건데 감을 잡기 위해 4번 선지도 같이 보도록 하죠. 보기를 읽겠습니다.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여러분, 혹시 개념상이 보이시나요? 낭만적인 봄과 비극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 중요한 개념상은 낭만적과 비극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등급을 올리는 꿀팁. 이 보기에서는 개념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상의 관계를 파악하면 문제를 더욱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순서가 있죠.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낭만적인 것에서 비극적인 것으로 가는 순서,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개념상이 순서가 아니라 영향관계로 출제된 사례는 이번 강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보기를 읽을 때 다음에 3가지 생각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하나, 낭만적과 비극적이 개념상이다. 둘, 낭만적과 비극적이 순서가 있다. 낭만적이 먼저고 비극적이 나중이다. 셋, 내가 출제자로서 이 개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들키지 않고 학생들을 속이겠는가? 출제자의 의도를 역산하는 겁니다. 이 개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든다면 낭만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극적이라고 하거나 비극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낭만적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둘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작품 초반부를 비극적이라고 하거나 후반부를 낭만적이라고 설명하는 선지는 쉽게 들킬 위험이 큽니다. 낭만적에서 비극적으로 간다는 설명을 고려하면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선지잖아요. 즉, 출제자는 이 개념상을 활용하되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써야 할까요? 낭만적이 비극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소개하죠. 어라, 여기까지도 낭만적인가? 어라, 여기부터 비극적인가? 이렇게 학생들을 속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키지 않을 수 있죠. 낭만적에서 비극적으로 간다는 보기 설명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가 왜 3번 선지와 4번 선지를 함께 가져왔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3번 선지는 낭만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4번 선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3번 선지와 4번 선지는 낭만적이 비극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출제자가 장난을 쳤다면 3번 아니면 4번 선지가 유력하다는 것이죠. 3번 선지가 답이라면 이미 비극적으로 바뀐 것을 낭만적이라고 장난을 친 것이고 4번 선지가 답이라면 여전히 낭만적인 상황을 벌써 비극적이라고 장난을 친 겁니다.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학 파트를 풀 때는 전후 맥락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를 보겠습니다. 시를 읽어보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풍년!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좋은 표현이군요. 어라, 그런데 서술어의 어미, 그러니까 말끝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풍년이 든다더니? 여기에서 의심을 시작합시다. 더니는 라더니와 유사한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때 타인이 했던 말을 옮기는 어미로 쓰입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더니 누가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나 보군요. 이처럼 풍년이 든다더니는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지? 진짜 풍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풍년이 안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3번 선지를 출제한 이유는 풍년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낚아보려는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안 돼, 킹세종이야. 자, 벌써부터 적절하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계속 읽어보죠.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나리면 여러분 강에 나무가 밀려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거 풍년 맞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제 시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와 템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여러분 이제 진짜 눈치를 채셨겠죠? 풍년이 들었는데 왜 돈을 벌러 항구로 가요? 그리고 항구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는데 좋은 건가요? 이건 낭만적인 게 아니라 비극적인 거고 아까 읽은 보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면 시든 3번 선지의 설명 곧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소극적 풀이, 적극적 풀이에 대한 정의는 7번 강의 영상에서 14분 40초부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것을 낭만적인 것이라고 설명해서 모순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낭만적과 비극적을 바꿔친 선지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낭만적과 비극적이 순서가 있으니까 낭만적이 비극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역산하는 겁니다. 이처럼 평가원 문학에서는 개념상을 활용한 보기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방금 우리가 푼 보기 문항도 2022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개념상이 조금 까다롭게 활용되면 이번 강의 영상에서 다뤘던 2024학년도 수능 현대시 보기처럼 출제됩니다. 8번 강의까지 개념상을 활용한 모순의 사례를 현대시 파트에서만 두 문항 보았으나 개념상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평가원 문학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해보시고요. 특히 제가 나중에 꼭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표현이 다르면 의심하라 활용하여 보기와 선지를 단순하게 대조만 해보더라도 정말 많은 평가원 문학 보기 문제가 풀립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자주 쓰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일종의 밑장 빼기 같은 것이지요. 누가 그렇게 풀어봤겠어요. 물론 그렇게 풀어본 사람도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겠지만요.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합시다. 하나, 문학 파트에서는 전후 맥락을 부지런히 확인하자. 전후 맥락만 열심히 읽어도 대부분의 문학 선지가 풀린다. 둘, 보기에 출제된 개념상은 실제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개념상이 활용된 선지는 특히 주의해서 읽어보자. 셋, 보기와 선지의 표현을 대조해보기만 해도 꽤 많은 선지가 풀린다. 표현이 다르면 의심하라라는 원칙을 잊지 말자. 이처럼 오늘 수업에서는 문학에서 모순의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최근 평가원 출제 경향인 제시문에서의 비교를 활용한 모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 9월 모평에서 수필보기 문항을 다룰 것인데 둘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았거든요. 수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BS 작품은 6, 9월에 한 번 나오면 수능에 안 나오지만 6, 9월에서 똑같이 적용된 풀법은 오히려 수능에서도 나올만 하지 않은가요?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국어의 의도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킹세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